돈 좀 벌어보려고 힘들게 애드센스 승인 받아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수익이 너무 안 나서 힘 빠지신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의 이 1년간의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 8개월 동안 얼마나 바닥을 치는 시기를 보냈는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기간을 참고 견디니까 이 지루하고 보람 없고 그냥 관두고 싶은 이런 기간을 그래도 참고 견뎠더니 이제야 이렇게 바닥을 딛고 올라선 그래프가 나타난 걸 보면 저처럼 이렇게 정말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뚜벅맘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애드센스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한 지가 1년 남짓 되었는데요. 그동안 미미했던 광고 수익이 아주 조금씩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달에 $100를 벌었고요. 이번 달에도 비슷한 속도로 누적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월 100만 원이 아니고 월 100달러입니다. 월 100달러면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300원 정도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월 13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13만 원이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블로그 수익이거든요. 왜냐면 0.1달러, 뭐 0.5달러, 1달러, 2달러 이렇게 소액을 기록했던 기간이 워낙 길어서요. 아마 수익을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0달러를 채우는 것도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는데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글을 써 나갔더니 조금씩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애드센스 수익 월 100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걸린 기간과 그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얻은 애드센스 수익은 총 300달러예요. 애드센스는 수익이 최소 100달러가 되어야 수익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수익이 누적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는 건 저에게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해서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게 2023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수익이 100달러를 찍은 게 2023년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달러가 누적되기까지 무려 8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때까지 작성한 글은 총 100개 정도였고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와 이거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방법이 잘못됐나? 너무 요령 없이 글만 쓰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8개월이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100달러가 환전이 돼서 계좌로 찍히는 걸 보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긴 하더라고요. 구글에서 처음으로 받게 된 첫 수입이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100달러가 누적되기까지 기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2023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개월 만에 100달러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월 평균 50달러를 번 셈이죠. 처음 100달러에 도달하기까지 8개월이나 걸렸는데 두 번째로 100달러에 도달하는 건 그 4분의 1의 기간인 2개월이 걸렸으니까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 글을 엄청 열심히 쓰고 많이 쓰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8개월에 100개 정도 썼다는 건 한 달에 10개 남짓 썼다는 얘기잖아요. 비슷한 속도로 글을 쓴 건데 그래도 글 100개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수익이 쌓이는 속도도 조금 빨라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100달러를 도달한 기간은 한 달이었어요. 2023년 11월 한 달 동안 수익이 100달러가 나온 거예요. (2개월) 만에 100달러에 도달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세 번째로 100달러에 도달한 게 한 달이 걸리는 걸 보니까 시작은 많이 더뎠지만 조금씩 수익 증가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이제야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제 1년간의 애드센스 수익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초반 8개월 동안은 그래프가 선이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약간 치솟은 것처럼 그려진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카카오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블로그에 글을 쓸 때마다 카카오뷰에 연동시켜서 발행을 했었거든요. 운 좋게 가끔씩 그런 뭐 이슈가 맞물려서 한 번씩 3달러, 5달러 이렇게 몇 번 찍었던 게 전부였고요. 보시면 대부분 다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그냥 수평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8개월 지나서 아주 미미하게 조금 뜨기 시작했어요. 한번 뜨고 나니까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진 않고 아주 완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뜬 채로 높이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그래프상으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바닥에서 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성과여서 블로그 수익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하게 됐을까?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크게 5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하나는 외부 유입을 늘린 거예요. 제가 외부 유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티스토리는 처음에는 다음에만 노출이 되고 네이버에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티스토리 외부 유입을 목적으로 한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거쳐서 티스토리 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부 유입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 질문글을 검색해서 거기에 답을 달아주면서 해당 글에 링크를 남기는 방식으로 외부 유입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관련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어서 티스토리에 글을 발행할 때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했어요. 사실 저는 트위터랑 페이스북에는 별로 정이 안 가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요. 오로지 티스토리 블로그 외부 유입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티스토리 글 링크만 퍼다가 날르는 방법으로만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활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웃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외부 유입 효과가 크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때때로 들어오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인 활동을 통한 외부 유입 효과는 어느 정도 봤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 수익을 증가시킨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내부 링크를 활용한 건데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이 그래도 100개 이상 쌓이다 보니까 내부 링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부 링크는 내가 티스토리에 글을 하나를 올렸다 하면 이미 발행해둔 글들 중에 비슷한 주제의 글을 링크로 남겨두어서 방문자들이 관련 글도 이어서 읽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 대한 글을 발행한다 하면 고혈압의 증상, 그리고 고혈압의 치료 방법, 그리고 고혈압 예방법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는데요. 고혈압 예방법에 대한 글을 발행을 했다면 그 글 하단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정보 이렇게 해서 뭐 이전에 발행했던 고혈압 증상이라든지 고혈압의 원인 이런 글들이 있다면 그 글의 링크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그 글을 읽으려고 들어온 사람은 고혈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 고혈압과 관련된 주제의 다른 글들도 이어서 읽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내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테니까요. 사용자들이 내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 블로그가 유용한 정보들을 다루는 블로그라는 인식을 구글이 하게 돼서 노출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링크를 활용해서 방문자들이 내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준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블로그 수익이 증가한 요인 중 세 번째로는 처음 개설했던 블로그 이외에 또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애드센스 승인을 한 번 더 받았고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는 다양한 주제가 섞여 있는 잡블로그예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수익에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새로 추가한 블로그는 한 가지의 주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 블로그에는 글이 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섞여 있는 잡블로그에는 애드센스 광고도 이 글에 맞는 광고가 대체 어떤 건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과 관계없는 내용의 광고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광고 클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글 내용에 관련된 애드센스 광고가 붙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한 글 수는 적지만 그래도 조금씩 수익이 나오고 있어서 수익 증가 속도를 높이는 데에 좀 보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블로그 수익 증가 요인은 네이버 지식 스니펫 효과로 꼽아봤는데요. 현재 제 블로그에는 네이버 유입수가 가장 많아요. 대부분이 네이버 유입인데요. 하루 방문자 수는 3, 400회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네이버를 통한 유입이 많이 늘어나서 유입 경로를 따라가 봤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글 한 10개 정도가 네이버 지식 스니펫에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중심으로만 노출을 많이 시켜줬는데 요즘에는 네이버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티스토리라든지 워드프레스라든지 다른 외부 사이트의 글들도 많이 노출을 시켜주더라고요. 네이버 지식 스니펫은 이용자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AI가 그 키워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글을 최상단에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운 좋게 제 글이 그 네이버의 노출 기준에 충족이 돼서 최상에 노출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유입 수가 많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글을 발행할 때 조금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네이버에 최상단에 노출되는 그런 행운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짧은 글을 자주자주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이따금씩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스럽게 글을 발행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수익 증가 요인 5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로는 애드센스 광고를 수동으로 운영한 것을 꼽아봤습니다. 현재 저는 애드센스 광고를 티스토리 자체 광고보다 더 상단에 띄우는 최상단 광고와 본문 안에 수동으로 삽입하는 광고 그리고 하단에 멀티 광고까지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운영했던 결과를 살펴봤더니 다양한 광고들 중에 본문 수동 광고가 수익이 가장 좋았어요. 혹시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자동 광고만 설정해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본문에는 수동 광고를 사용해 보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동 광고를 본문에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글 애드센스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광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광고 단위 기준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선택해 주세요. 광고 형태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각형 그대로 두시고요. 광고 단위의 이름은 본문 수동 광고라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알아보기 쉬운 그런 문구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돼요. 광고 크기도 반응형으로 그냥 두시고요. 바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광고 코드가 나타나는데요. 복사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티스토리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티스토리 계정의 관리 페이지에서요. 콘텐츠 서식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서식 쓰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내용을 쓸 수가 있거든요. 제목으로 본문 수동 광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본문 제목도 자유롭게 기재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알아보기 쉽게 본문 수동 광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주셨으면요. 저희는 아까 복사한 광고 코드를 여기에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기본 모드하고 역삼각형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HTML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런 까만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본문 부분에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아까 복사한 광고 코드가 이 페이지에 삽입이 됩니다. 코드가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 모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각형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광고가 잘 삽입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발행하다가 본문 중간중간 내가 광고를 넣고 싶은 부분에서 아주 손쉽게 광고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광고를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로 한번 글쓰기를 해볼게요. 블로그에 글쓰기 화면으로 들어가서 제목에는 그냥 테스트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본문 내용 짤막하게 아무 글이나 한번 넣어본 다음에 여기에 한번 광고를 넣어 볼게요. 광고를 넣고 싶은 위치에서 상단에 점 3개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두 번째 서식이라고 나오죠. 서식을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저장해 둔 서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서식을 클릭만 해주시면 아까 저장해 둔 광고 코드가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리고 글을 조금 더 쓰다가 또 여기에 광고를 하나 더 넣어야겠다 했을 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서식에 들어가셔서 또 그 서식 글을 클릭해 주시면 또 이렇게 쉽게 광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광고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저는 테스트 글이기 때문에 그냥 비공개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그리고 방금 작성해 봤던 테스트 글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제가 삽입했던 위치에 본문 광고가 뜨게 됩니다. 본문 광고가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쉽게 본문 수동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 수동 광고를 진행하실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는 광고를 너무 많이 삽입하면 광고를 띄우느라 페이지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다른 블로그들을 구경하다 보면 나와 다른 위치에 그리고 나와 다른 형태의 광고를 삽입한 블로그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나도 이 위치에다가 이런 형태의 광고를 삽입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 무조건 검색을 해봐요. 애드센스 광고 위치, 애드센스 하단 광고 삽입 방법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다 알려줄 것처럼 하면서 그 광고 코드 같은 부분들은 어떤 카페에 가입해야지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조건을 걸고 알려주는 그런 채널들이 많은데 사실 검색을 하면 무료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포스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도 블로그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광고 코드를 삽입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포스팅의 경우는 사람들이 과정 하나하나를 직접 따라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블로그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체류 시간 이런 것도 기대하면서 자세하게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런 포스팅들을 찾아보면 많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색 많이 해보시고 굳이 돈 쓰지 않고도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알려주는 그런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들도 많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 긴 암흑기를 거쳐서 아주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시고 희망을 갖는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단기간에 돈 많이 벌었다는 그런 후기들 그냥 무시하시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요. 아예 그냥 읽지도 마세요. 아예 영상을 보지도 마세요. 저는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그런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 그냥 아예 저기 클릭도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괜히 보고서 기운 빠져서 또 의욕을 잃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무시하시고 정말 그런 거 볼 시간에 글 하나를 더 쓰시는 게 나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나중에는 승리를 하는 거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